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척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척천수 3책 제6장 여명장이에요. 어제 제가 전화를 좀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고전만 그렇게 강의를 하시냐, 현대명리학은 모르시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전을 기본으로 해서 현대명리학을 지금 사람명리학과 누구든지 상담을 하고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온고의 지신이라고 해요. 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고전에 뿌리가 없으면요, 이 명조 못 풀어요. 예. 어떻게 사람의 팔자를 이 고전, 적천수나 자평진전을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명리, 남의 사주팔자를 푼다고 하겠어요? 옛 것을 따뜻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고전은 명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한문을 몰라도 명리, 그러니까 48점 풀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학문은요, 중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뿌리가 한국에 아니에요. 무슨 유명한 우리 백영리고 다 했다는 사람, 한문 다 쓰잖아요. 한문 안 쓰고는 절대 이 명리학을 모르는 거예요. 온고의 지신, 옛것, 이 임철주 선생의 말을 되씹어서 연구를 해야만이 그 새로운 이론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지. 절대, 이게 중국 거라고 해서 무조건 아예 아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안 돼요. 저도 미워요. 중국이라는 게 요즘 하는 짓거리 보면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도, 저는 학문을 하려면 이 한문을, 원전을 모르고서는 절대 현대명리학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를 땄고요. 중화론을 가지고요. 꾸준히 이게 적천수를 공부하셔야 돼요. 또 이거 공부하다 보면 자평진전이 어떨까, 그리고 격국론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건 재미로 가는 거죠. 재미로. 공부는 여기서 기본으로 해야죠. 적천수에서. 저 잘난 척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화를 하길래 참 답답하게 어떻게 고전만 하십니까? 라고 하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고전을 모르고서는 명리학을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너 잘났어 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 잘난 거 없어요. 이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명리학은 지금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다 풀어준다. 누구의 명리든 48자는. 자, 봅니다. 여명장에서 원문이 이래요. 이게 이제 원문이라는 건 임철조 선생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이 원문을. 명나라 때 나왔다고 해요. 경도라는 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작자미상으로 하고, 이 원문에서 어떻게 했냐. 논부, 남편을 논하나 자식을 논하나 요 안상, 자세하게 편안함과 상스러움이 있어야만 된다. 그 사주에서 그 기운도 고요하고요, 화평해야 된다. 우리는 평화라고 하죠. 화평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부도, 부인의 도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장자가 드러나다는 거예요. 여명장 하면 여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삼기니 이덕이니, 이거 신살입니다. 삼기니 이덕이는 호어라고 해서 헛되게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함진이 영만은 반추상, 그냥 반만 밀어붙여라 라고, 자세히 보라라고 했지만, 점점 내려가다 보면 유백원주에선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맞기도 하고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임철조까지 내려가면 뭐라 그러냐,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임철조 선생은요. 야, 유병원 주가 이렇게 끊었어요. 참 희한하게 끊었죠. 길게 붙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철조 선생도 또 이와 똑같이 끊어서 설명을 하시죠. 임철조 선생 사례가 설명이 끝나고 38-1번서부터 할 차례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유병원주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38번에 뭐라고 했냐면 요일 하나가 말이죠. 한 사람이 반드시 극부 남편을 떠나보내요. 극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극부, 만약 그걸 남편을 극하지 않으면 역시 어떻게 된다? 요절, 그 남편이 죽는다. 극하나 요절하나 뭐 똑같은 소리죠. 그러면서 지어 음사지설, 저 여자 참 음탕하고 사특한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주의 신을 연구해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38번 사례 이 아래 명조는 여자가 전부 남자를 극하거나요, 속이거나 음탕한 여자들의 사주 명조입니다. 이 사주 보세요. 38-1번 일주가 왕이에요. 관살이 미약해요. 이러면 이건 남편 기만하는 거예요. 재성도 없어요. 재생관해야 되는데 일주가 조기 적지자. 그러니까 이 지자는 누구예요? 남편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적지자. 남편을 우습게 하는 거죠. 일주왕, 관성미, 식상종. 요것도 자식이 또 남편을 갖다가 자식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이거는 무재성이에요. 일주가 조기 기지. 그 남편을 속여요. 요건 대들고 요거는 속이고. 일주가 왕이에요. 관살이 약해. 일주기가 생조 다른 신을 생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타신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신과 합해요. 재성으로 합한다든지. 그 재성으로 합했다라는 건 뭐예요? 일주가 양간이에요. 양간이에요. 그래서 타신과 그래서 거지 떠나가요. 일주가 양간인 여자. 오늘 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금일주예요. 양간이죠. 다른 채물이에요. 재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남편이 시집 와서 가난하니까 할 수 없이 떠나가요. 오늘은 전부 뭐예요? 기생발자? 그런 사람들만 나오네요. 사례명조 2개 하겠습니다. 일주가 왕이에요. 관살이 약해요. 관성지기가 일주와 합해서 떠나가요. 그러면은 또 이게 남편을 또 속이는 거예요. 일주가 왕이에요. 관성이 약해요. 관성지기가 일주에 의지를 해요. 그러면 또 이 일주가 그러니까 부인이 속이는 거예요. 자, 일주가 약해요. 무재성이에요. 유식상이에요. 이 기운만 빼죠. 봉인수예요. 이런 때는 좋아요. 이런 때는 괜찮아요. 일주가 자전 요건 좋은 소리예요. 일주가 스스로가 지킨다. 오로지 부인 남편만 지킨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입니다. 일주가 왕이에요. 무재성이에요. 관성이 뭐죠? 약해요. 식상이 중요해요. 이건 제살태가죠. 그래서 관성이 무의존기. 아무 때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런 땐 남편을 거역하거나 속이거나 그런다는 거죠. 일주가 왕이에요. 관성 무근해요. 뿌리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오늘 사주가 그렇습니다. 일주 불고관성. 일주는 관성을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돌아보질 않아요. 그리고 합재성. 재성과 합해요. 양간이니까.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는 여자예요.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중요해요. 이건 관성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제살때가예요. 인수가 가벼운 자. 그러니까는 아주 식상이 너무 강해서, 식상 강한 사람은 요즘 여자들이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러죠. 일주약, 식상 중에 또 역시 무인성이에요. 유재성이 있는 자. 이건 남편을 전부 속이거나 그러는 거예요. 식상 당력했어요. 참 재관 실세자. 재관과 재성과 간성이 세력을 잃었어요. 하여튼 식상이 많은 여자들은 요즘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런 여자들은 자기 자신의 끼를
숨기지를 못하고 어디로 나가죠. 대부분 옛날에는 기생이죠.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이 있는데 무제자, 재성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비겁이 오히려 식상해요. 그러면 비겁이 식상을 생한다는 것은 관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남편을 속인다든지 그걸 한다든지. 만국 상관자예요. 재성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만국 관성이면서 무인성자예요. 이거는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갖고 이런 사람은 또 조바심이 많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죠. 만국 비겁이에요. 무식상이에요. 이건 고집만 세죠. 그래서 남편의 말을 안 듣죠. 자, 만국이 인수예요. 무죄예요. 재성이 없어요. 이러면 모두 음천지명이에요. 인성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사주가 한쪽으로 편고되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모두 상관은 불의중. 상관은요, 아주 많은 거는 마땅치 않아요. 상관이 많다. 그러면 그 사주는 깨진 사주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경조미. 가볍게, 아름답기는 해도 가볍게 몸을 놀려요. 그런 여자 있죠. 그러면서 다음천, 음천하기가 아주 말도 못하죠. 상관이 있으면서 신약해요. 유인수예요. 인수가 있어.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신앙이 있으면서 유제자,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것도 신앙하니까. 이때는 반드시 총명하고 미모가 있어요. 그리고 정결해요. 그렇죠. 범관, 여명, 모든 여명은요, 비소라고 해서 어떤 적지 않게, 이 비소라는 것은 적지 않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보지 마라. 경단, 음특하고 사특함을 가볍게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독, 신노. 신을 모독하고 노하게 하면, 그러나 역시 불가일례언명이라고 해서 쉽게 할 예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사주는 멀쩡하게 좋은데 그 태생이 이러면 안 돼요. 혹여 조정유월이라고 해서 조상이 설의 출신, 본 적자가 아니고요. 뭐 이런 거는 옛날에는 설을 찾고 했지만, 뭐 임철조 선생은 이걸 자기 자신이 적자니까 그랬을 수 있지만, 청대만 해도 설도 많이 관직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혹, 유, 가문, 기삭, 이게 sak이라고 그래요. 가문이, 기운이 다 끝났어요. 혹유, 장부가 불초해요. 남편이 어질지를 못해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혹유, 보고불량. 친정엄마나 시어미가 불량해요. 어질지를 못해요. 유실, 어렸을 때 규훈. 안에서, 규훈. 그러니까, 똑바른 가정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혹여 기습불선, 타고나기를 불선, 착하지 못하게 태어난 자. 무근칙, 규문 안에서 법칙이나 수식이죠. 이거 제가 건드리질 않아서 그래요. 좀 건드려줘야 되는데, 강의하다 보면 좀 한창 흥분하다 보면 마우스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요. 근칙, 그러니까 규칙 같은 거를 규문의 규칙을 잘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방임해요. 그 자성원리에 타고나게 한 것이 뭔지 예를 예를 뛰어넘는 거죠. 입사 소향이라고 해서 절에 가서는 향을 살리기는 살라요. 그래놓고 유언간이 청사라고 해서 저 옆에서 뛰어놀기나 해요. 불공은 들이지 않고. 내일 모레 4월 주파일이네요. 저 어려서 보면 사실은 절 한쪽 옆에서 꽹가리 치고 호적 불고 춤춘 사람들도 있었어요. 남녀가 혼잡해 있어요.
초축 처음에는 뜰 아래서 부진 모두 다 이렇게 모여서 있어서 그 스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오래까지 있으면 안에서 연설을 해. 내당에서 연설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혹은 현효 어질고 효도 들었고 저리가 있고 옛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들어보면 점점 음사하고 구합하고 이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말을 지저분한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보무라고 해서 이거 지키지를 못해요. 총념동심 내 마음속에 붙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갖추지를 못하는 것이죠. 소위 그래서 주구하는 사람들의 일가가 어디죠? 소위 그가 제일 사건 집에서 머무르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엄숙하고 규문이 엄숙한 데 있는 것이니 규장진해 창문을 휘장을 가리고 안에서 불철희연 농담이 나오질 말아야 돼요. 농이 즉 형우지화행이라고 해서 화하고 행하는 행동을 화하고 교화시키는 것에 고통스럽지만은 방유지중 그 방 안에 있는 창 내리고 그러니까 발이죠. 발을 내리는 중에서도 불문 들리질 말아야 돼요. 허희지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담이나 웃음소리가 들리질 말아야 돼요. 그리고 즉 서로가 공경하는 풍습이 드러나야만이 주가는 그러니까 집안의 주인은 불가불진야라고 해서 엄숙하지 않으면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불불해서 이중부정이면 강한 긍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초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사례명조가 4번째가 그런데 사례명조가 280, 281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가 자기 자신이 사주를 가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팔자가 안 좋으니까 그걸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화류계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자 팔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80번하고 281번을 할 거예요. 결국은 대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자들 팔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죠. 280번일 거예요. 전부 안 좋은 사주들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례명조가 19개니까요. 아마 오늘 9개까지 끝날 겁니다. 나머지 10개는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안 좋은 게 또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상관격이에요. 참 이게 상관격 여자 참 할 말 없죠. 보세요. 이 경금일주잖아요. 경금일주가 이게 겨울철에 축월에 태어났어요. 패자 축이에요. 이거 방을 이루었죠. 개수가 투출을 안 해도 이 수기운이 너무 강해서 일주가 힘이 빠지는데 이 개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상관격이 엄청 강한 거죠. 이런 때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이 정화를 당기는데 희경관이세요. 그러는데 이 정화가 이걸 관을 쓸 거냐 못 쓸 거냐 이거예요. 이거 안 했네요. 이게 수체 토화용조입니다. 용의 불용입니다. 쓸 수 없어요. 용신 못 씁니다. 그러면 못 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강한 오행을 중심으로 금수 목을 쓰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목까지는. 그럼 이게 왜 화운이 이 정화가 있어서 이 화운이 들어오면 왜 안 좋으냐라고 하면 철조 선생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용신을 이걸 못 쓴다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병신이 돼버렸어요. 이 운이 들어오면 이 병신이 살아나갔고요. 엉뚱하게 이 사주에
판을 흔들어 버려요. 어지럽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철조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봅시다. 한금희화. 겨울금이죠. 겨울금은 반드시 불을 반긴다. 렴이라서 꺼리는 거예요. 지전해자축. 예, 맞습니다. 북방수왕에요. 개수까지 투출해갖고. 또 월간 개수가 극정. 요걸 극하는 겁니다. 이 정화. 참. 충비충과해요. 또 정화의 여기가 빠져나가요. 이 미터 속에 뭐 있어요? 저월기가 들었죠. 예. 기토가 들었죠. 그러니 요게 충미충을 해갖고 화를 꺼트려 버린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오행무목. 왜? 화를 도와줄 목이 없다는 거예요. 재성이. 관성은 뿌리가 없고요. 재성은 도와줄 재성은 없고. 이게 바로 고관무보예요. 외로운 관이 도움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고관무보가 된 사주예요. 미득. 얻질 못했어요. 생화지정. 예, 미자는 이게 불자와 똑같이 해석을 해야죠. 생화지정을 얻질 못했어요. 시간의 정화는 허탈무근할 것이요. 어찌 능히 관복 경관. 어떻게 능히 이 경관을 제복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제복 못 시켜요. 또한 일주지정은 일주의 마음은 어디로 가냐? 불고 정화 가지. 정화를 쳐다보질 않아요. 저 정화를. 여잔데 남자를 쳐다보지 않으니, 번남편을 쳐다보지 않으니, 소위 수성은 양화라. 이 수성이란 물의 성질이죠. 양화는 건 뭐예요? 기생이라는 소리죠. 기생. 예. 기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주가 되었습니다. 예. 제가 역평한 겁니다. 자, 시간의 정화, 허탈무근이라. 이 명절은 관성이 무근한 것을 사례로 하였다. 남편이 참 없으니까 수성이 양화한 거예요. 예. 동남북하운을 흐르면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다. 왜? 용신을 놓질 못해서 그래요. 결정을 철조 선생이. 그리고 대원 설명은 없으신데, 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면 어떻게 됐다? 수가 9.4예요. 극강정조 오행이죠. 수체 토화 용조이나 역시 토화 오행은 불용한다.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용식을 찾아야 하는데, 철조님은 언급을 안 하시지만, 토금수 오행 중 수오행을 용신으로 다시 생하는 금오행을 희신으로 하면 갑인을며 병정대오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수가 왕하니까 용신을 지나고 나면 용신을 거역하는 화대원이 흐르니 수성을 따르는 화류계로 진출한 명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차평진전의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은 인수가 제일 좋은데요. 인수는 곧 건토가 제일 좋겠죠. 그러나 건토도 없고요. 저 물을 막아줄 건토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사례명조 280번입니다. 못 씁니다, 정화. 그래서, 지금 뭐, 이걸 이제 그럭저럭저럭 넘겨 고생을 하죠. 화류계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가 경신신유가 되면 이건 뭐예요? 기생 큰엄마가 돼갔죠. 관리를 할 겁니다. 늙어서는 좀 금운으로 와서, 골단백 때물고, 평양귀신, 귀신이란다. 평양기생, 이렇게 권번이라고 그래요. 기생학교에선. 권번 선생만 돼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생학교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평양이 제일 유명했죠. 제가 들은 얘기죠. 뭐 제가 뭐 경험한 건 아니고. 자, 이것도 또 상관격인데 이것도 안 썼네요. 상관격입니다. 이거야말로 또 수채입니다. 이렇게 튀어올라요. 이건 금이 도와주고 있어요. 축축하고요. 축축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자주가 개축해서
음년생이고요. 예. 아까는 여가 정회였었는데 의류 오면 이 여자는 이 재성을 쫓아서 간다라는 것이죠. 예. 을경합을 해서요. 예. 재 경금생호 개동. 예. 마지막 겨울인데 이때가 겨울로 치지만 마지막이라 해서 곧 봄이 올 것 같지만 천만에요. 이 추월이 최고 춥습니다. 부단 한금희와 물론 차가운 금은 불을 반긴다 할지 모르지만 이 또한 시봉에 양인이 있다. 좋아요. 그래서 화만 있으면 돼요. 인수당권하죠. 인수가 곧 추월이니까요. 조기 충분히 화를 써서 적한 한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월간 개수가 똑같아요. 통분 녹지하고 있어요. 자수에 극절 정화 수국화를 하고 앉았죠. 그 의는 뭘로 가요? 그 일주의 마음은 어떠냐? 조기 기관 관을 속이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기만하는 거죠. 남편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봉을목 이거 재성입니다. 희희합지 반갑게 합을 하니 그 정은 필양재락 재성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위 배부 소위 이런 원인 때문에 남편을 배신하고 이거 떠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음의 불감이라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주는 참 안타까운 사주가 됐죠. 전주와 연주와 시주만 다른 음년생 권명이죠. 여명사주에 남편은 관성을 본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한금 희화라는 것을 보면 이 명조는 남편 성인 관성을 시신으로 하면 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명조는 정관인 정화가 정축의 좌하하고요. 철기를 당하죠. 지주의 자축합파 수가 되어서 동토에 피어놓은 모닥불에 불과하다. 더하여 이를 생하는 재성이 이미 일주를 먼저 차지하고 있어 일주는 정화의 단련을 받아 쓰임이 되는 기구가 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극금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 역시 수가 8.5예요. 아까 거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러던 저러던 토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습토고요. 화도 있긴 있어요. 1.0 그 정화예요. 그래서 이 명조 역시 마찬가지로 화토를 쓰지 못하니까 수를 강한 오행인 수오행을 중심으로 해서요. 금수 목을 쓰는 사주예요. 이렇게 쓰면 이건 목은 플러스 한신이에요. 그래서 초년 때문에 목운은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갈지 모르지만 화운에는 들어오는 대운이 사주 원국에 있는 수와 상쟁을 해서 화운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안 좋은 사주가 되어버렸고요. 안타깝게도 남편을 배반하고 분반하고 떠난 여자예요. 돈 때문에 떠난 여자죠. 참 안타깝습니다. 요것도 뭐 앞에 사주하고 대운이 같으니까 똑같겠습니다. (281번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화용신으로 잡았는데요. 이 사주는 화용신이 아니겠죠. 이게 축진 잡반전이네요. 그래서 화용신으로 잡았지만 천만에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고쳐놨을 텐데요. 고치질 않았나 보네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수금희용의 수용신입니다. 용의 수용신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저 정화 못 씁니다. 절대적으로. 예. 못 씁니다. 을목도 못 쓰고요. 예. 철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화용시로 나왔는데 저 정화 절대 못. 그게 이제 특수격으로 해서 축진작반전 수체 화목용자라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 이 을목도요 경금이 먼저 차지하고 있고요. 절대 목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수용신이기 때문에 이 진토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운을 넘어가면 이 사주는 남편 쫓아서 돈 쫓아서 남편을 배반할 겁니다. 이 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괜찮아요. 이 대운이 되면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남편을 배반하고 떠날 여자입니다. 올해 29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 2개를 끝냈고요. 다음 강의도 또 안타까운 사주네요. 보니까. 참, 그럼 이게 10개째인가요? 하는데, 다음번엔 또 좋은 사주가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만든 책을 선전할게요. 축약,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이에요. 철저 선생이 용신을 잡아놓은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용신을 철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다시 용신으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또 잘못됐다면 잘못한 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웬만하면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양반이 아주 용신을 딱 잡았으니까요. 그 격국론으로서 용신 분석도 해놨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좀 궁금하시면 서점에 가시면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